2023년 2월 17일 오후 9시 26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17일 장 마감됐는데요. 2월달 초부터 현재까지 또 되게 변동성이 큰 것 같습니다. 1월달 같은 경우는 상승이 좀 있었었거든요. AI 테마가 너무 강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렇게 상승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횡보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태라서 좀 이제부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은 장 마감된 이후에 나왔었던 이슈들, 그리고 장중에 있었던 이슈들을 포함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광고 받고 있거든요. 광고주, 혹시나 광고주분들이나, 그리고 제 꿈은 한번 오프라인으로 강사를 해보고 싶은데, 혹이라도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사장님들이나 한번 메일 주시면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달러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선물 가격은 마이너스 0.79%거든요.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일단 그 PPI는 어느 정도 영향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달러가 좀 상승했습니다. 1,300원대를 다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품절주들하고 은행권들, 금리 관련주들을 좀 다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주말 동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대웅제약 내용이 있습니다. 나부타 사업재개 400억 배상 판결 집행정지. 지금 메디톡스하고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메디톡스에 좀 손을 들어주는 것 같았는데, 항소를 제기를 했죠. 근데 이게 이제 대웅제약에서 또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대웅제약이 이제 내용을 보면은 고등법원에 15일 항소를 제기를 했고, 대웅제약 관계자는 중앙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대웅제약이 다시 상승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반대로 메디톡스는 또 문제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생각이 들고 있죠. 그래가지고 요건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주말 동안에는 일요일날 그러니까 장 마감된 거와 주말 동안에는 종목들은 적지 않습니다. 일요일날 최종 정리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대웅제약에 대한 내용이 있죠. 대웅제약 나부타 세업재개. 그래서 지금 대웅제약에게는 좋은 소식, 메디톡스에게는 나쁜 소식으로 될 수도 있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 배터리 생산과 LNF가 6조 규모 양극재 직접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장 대표적으로 뽑히는 거는 LNF거든요.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는 LNF가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일 날 테슬라에 대한 내용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떠한 부분으로 적용이 될지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LNF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들려온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LNF뿐만 아니라 2차전지, 그러니까 테슬라에 납품하는 애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좀 이거는 좋은 소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생산 강화, 그리고 LNF 6조 규모,
양극재 직접 납품할 듯.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코멘트를 달자면 이게 기정사실화가 되면은 LNF 뿐만 아니라 2차 전지들이 이제 즉 테슬라와 연관되어 있는 애들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쵸?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연관이 돼 있고 상승성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만약에 이게 일단 LNF 주가가 움직인다고 한다는 가정하에죠. 예. 자, 그다음에 쌍방울 게이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쌍방울 게이트에 대한 내용. 지금 이제 광림이 문제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쌍방울도 지금 문제가 있고요.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했었던 두 기업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주가에 대한 내용들도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상승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이제 쌍용차 그때 당시에 인수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그때 전달했었는데, 광림하고 쌍방울은 그때도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믿질 않았었어요. 왜냐면 적자 기업인데 인수를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때 이제 아마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쌍방울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게이트의 흐름, 그게 과연 어디 기업을 타격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열리면은 약간 판도라 상자처럼 열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이게면 주가 하락의 큰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과연 이제 이건 뭐 조심을 하거나 그런 게 사실 할 수가 없겠네요. 쌍방울 게이트가 만약에 진짜 열리게 된다면. 지금 위험할 수도 있는 종목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게 지금 과연 진짜 폭탄이 터질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재용 챗 GPT 시대에 꼭 필요한 반도체 기술 보러 갔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17일날 천안 캠퍼스를 찾아가지고 패키지 라인을 이제 보고 사업 전략을 낸 것 같습니다. 직접 발로 뛰죠. 이재용 삼성 회장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본보기가 충분히 됩니다. 저는 굉장히 존경하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웨이퍼 레벨 패키지 WLP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GPT를 엮었는데 과연 이게 지금 GPT랑 엮을 만한 내용들이 있을 것인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용 회장 챗 GPT 시대 꼭 필요한 반도체 기술 보러 갔다. 문제가 이제 좋은 내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펜타곤 최고위 중국 담당자 대만 방문한다. 미중 긴장 고조될 듯. 미국 방문 중국 담당 최고위 당국자가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미확인 비약물체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미중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풍선은 중국이 보낸 거겠죠. 왜냐면 저 풍선을 터뜨리고 중국이 뭐라고 했으니까.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담당 최고위가 대만을 방문한다면 계속 지금 중국 성질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중 무역의 갈등이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 그럼 또 히토류가 또 계속적으로 또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최고위 중국 담당자 방문, 미중 갈등 고조될 수도. 그쵸? 고조될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근데 저번에도 고위 간부가 갔을 때도 좀 연관이 있었다가 좀 잠잠해졌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턱 밑했다. 이게 이제 아까 나왔던 내용이라. 그런데 1300원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ED에 대한 내용들이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분명히 금리 인상 안 한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다시 또 빅스텝에 될 수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진정이 안 되네요. 일단, $1 $1,300 돌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달러가 돌파를 하게 되면 시장에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능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한학큐셀 중 업체와 태양광 셀 기술 특허 분쟁 중단 합의했다. 라이선스 계약 체결. 특허 분쟁에 대한 중단을 합의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제 제조사 트리나솔라, 태양광 셀 기술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중단하기로 하고 17일날 합의를 했다고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이긴 거냐고 봐야 되는데 서로 뭔가 찜찜한 게 있나 봅니다. 좋습니다. 일단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중국 업체와 태양광 셀 기술 특허 분쟁 중단. 길게 끌고 가지 않으면은 이유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일본 규슈 쪽에 규모 4.3 지진이 있었습니다. 터키에서 좀 있었었고, 그 다음에 규슈 쪽에도 이제 영향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은 지진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서 또 나오긴 하는데, 일본은 이제 태풍과 이런 자연재해가 너무 많은 나라라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 건물 아무리 잘 해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너지는 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규슈 북쪽 규모 4.3 지진, 좀 그런 내용들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베이징에 스모그 공습했다. 심각한 오염 상태. 이거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황사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까지도 피해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점. 그래서 베이징의 스모그 공습했다.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 오염 상태,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SM 분쟁이 굉장히 답도 없습니다. 뭔가 이제 폭로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수만이 탈세 의혹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라이크 기획에 대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내부적으로서의 좀 뭔가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다 보니까는 지금은 근데 사실은 계속적으로 SM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하이브의 최대 주주가 거의 확실시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뿐이지, 하이브의 인수 자체성에 그런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의 어느 정도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이성수 SM 대표는 하이브하고 지금 문제가 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내용으로 인해서 계약이 됐다는 내용으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고발과 플러스 하이브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고 있어요. 명분 잃어가는 중. 이성수 SM 대표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장 마감된 이후에 나왔었던 이슈들과 그다음에 장중에 있었던 이슈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필요한 이슈들이 있으시다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말 동안에 중요한 내용들 있으면 또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